전성기 시절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렌는 엘니뇨, 엘니뇨라 불렸다. 유럽 축구의 황금 소년이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자, 월드컵 우승자, 리버풀에서 마드리드까지 수비진을 공포에 몰아넣던 스트라이커. 그의 이미지는 깨끗했고 겸손했으며 거의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골과 트로피 뒤에는 침묵의 밤들이 있었고 긴장으로 가득 찬 라커룸이 있었으며 그의 동의 없이 내려진 결정들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등을 돌린 순간들이 있었다. 미소는 좌절을 숨겼고 박수는 깊은 상처를 가렸다. 그리고 이제 41세가 된 토레스는 5개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증오했던 남자들이다. 그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수년 동안 토레스는 대립을 피했고 논란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커리어를 되돌아보는 회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공개 인터뷰에서 과거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경기들이 다시 재생되었고 오래된 헤드라인들이 소리내어 읽혔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조심스럽게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의 길 위에서 자신을 깊이 상처 입힌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들은 경기장 위의 라이벌이 아니라 그의 상승과 그리고 추락을 만들어낸 결정, 말, 배신의 주인공들이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다. 기억이다. 5개의 이름, 5개의 상처, 넘버 R, 카를로 안첼로티, 칼로 안첼로티.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렌가 첼시에 합류했을 때 그는 스트라이커를 이해하고 인내와 타이밍을 중시하는 감독 아래로 들어간다고 믿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차분하고 존경받으며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토레스가 내면에서 느끼던 혼란과는 완벽한 대조였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곧 거리감으로 바뀌었다. 훈련 세션 동안 토레스는 변화를 감지했다. 지시는 점점 짧아졌고 전술적인 대화는 멈췄다. 경기 후에도 안첼로티는 그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에 교체된 뒤 토레스는 터널에서 그에게 다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안첼로티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적응해야 한다. 이 팀은 기다릴 수 없다. 그 말은 깊이 베어들었다. 토레스는 도전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버려졌다고 느꼈다. 시스템은 더 이상 그의 강점을 살려주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적인 역할도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는 계속 흘러갔고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자신감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론에서 비판이 폭발했을 때였다. 토레스는 감독으로부터의 공개적인 지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지 않았다. 침묵은 분노보다 더 크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토레스가 가장 존경받는 감독조차도 한마디 작별 인사 없이 조용히 당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넘버 4, 로만 아브라모비치, 로만 아브라모비치.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레스에게 첼시로의 이적은 단순한 스포츠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던 인물은 로만 아브라모비치였다. 구단 기록을 깨는 이적료는 첫날부터 토레스를 현미경 아래에 올려놓았다. 놓친 기회 하나하나가 확대되었고 작은 망설임조차 실패로 취급되었다. 구단 내부에서 그는 압박이 더 이상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화의 문제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훗날 한 고위 인사가 회의 자리에서 그의 몸값이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회복의 여지는 없었다. 적응을 위한 인내도 없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보호의 부재였다. 토레스는 구단주 차원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것이 빠르게 아래로 퍼져 내려간다는 것을 느꼈다. 선발 결정이 바뀌었고 전술적 신뢰는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재건하려는 선수가 아니라 과잉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사적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끝났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행동은 분명했다. 새로운 영입이 이루어졌고 시스템은 그의 강점에서 멀어졌다. 그는 떠나기도 전에 대체된 느낌을 받았다. 토레스는 아브라모비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결정의 무게가 그의 몸이 무너지기 훨씬 전에 이미 그의 자신감을 짓눌렀다고 믿었다. 이 증오는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선수들을 소모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을 향한 것이었을까? 넘버 3, 스티븐 제라드, 스티븐 제라드. 리버풀에서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레스는 그라운드 위에서 형제를 찾았다고 믿었다. 스티븐 제라드는 주장이고 리더였으며 한때 토레스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지점으로 패스를 보내주던 남자였다. 두 사람은 함께라면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즌이 흐르고 부상이 찾아오면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토레스는 팀이 점점 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중요한 경기에서 공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답답한 무승부 이후 토레스는 라커룸에서 제라드에게 왜 특정한 움직임들이 무시되는지 물었다. 제라드의 대답은 차가웠다. 나는 팀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 그 순간부터 거리감은 커졌다. 리더십은 권위로 변했고 권위는 고립으로 바뀌었다. 토레스는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책임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었다. 문제 그 자체가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이적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다. 지지 대신 침묵이 있었다. 공개적인 옹호도 없었고 사적인 위로도 없었다. 주장은 그와 소음 사이에 서지 않았다. 토레스는 나중에 동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 어떤 태클보다 더 아프다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팀 안에서 믿음이 사라졌을 때 과연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 넘버 2, 조제 무린요, 조세 무린요. 조제 무린요, 조세 무린요가 첼시에 도착했을 때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레스는 명확함을 기대했다. 무린요는 자신이 신뢰하는 선수들에게는 충성으로,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냉혹한 솔직함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첫 몇 주 만에 토레스는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소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지시는 단편적으로 전달되었고 칭찬은 다른 선수들에게만 돌아갔다. 접전이던 경기에서 한 차례 기회를 놓친 뒤 토레스는 무리뉴의 목소리가 소음을 가르며 울리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 없다. 그 말은 경기장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배제에 의한 굴욕기였다. 토레스가 90분 내내 벤치를 드기만 한 경기들, 더 이상 갖추지 못한 특성을 요구하는 전술 시스템.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무리뉴는 선택과 공정성에 대해 말했지만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토레스는 훗날 그것이 대중 앞에서 지워지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비아냥 섞인 박수 속에 교체됐을 때였다. 무리뉴는 그를 보지 않았다. 악수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오직 거리감만이 남았다. 토레스는 결코 맞서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삼켰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굳어갔다.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증오였을까?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엄을 벗겨낼 수 있는 권력의 방식에 대한 증오였을까? 넘버 1. 스페인 언론, The Spanish Media.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렌는 가장 힘든 싸움은 항상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다고 믿어왔다. 그는 틀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는 그의 조국에서 왔다. 한때 그를 국가적 보물로 찬양하던 스페인 언론으로부터였다. 골이 사라지고 부상이 쌓이자 헤드라인의 어조는 바뀌었다. 신문들은 그의 용기를 의심했고 해설가들은 그의 결정력을 조롱했다. 한한면 기사는 그를 기억에 의존해 사는 스트라이커라고 묘사했다. 토레스는 또 하나의 부상을 재활하며 늦은 밤 홀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인정했다.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찬사가 경멸로 바뀌는 속도였다. 그의 정신력, 헌신, 심지어 사생활에 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출처도 없었다. 증거도 없었다. 반복뿐이었다. 국가대표 소집 기간마다 마이크들은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녔다. 한 기자가 노골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스페인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토레스는 얼어붙었다. 감독이나 동료들과 달리 언론에는 맞서야 할 얼굴이 없었다. 사과하지 않는 목소리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말은 어디든 그를 따라다니며 대중의 인식과 그의 자기 신뢰를 함께 오염시켰다. 토레스는 결코 방역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침묵은 용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나라가 당신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릴 때 어떻게 다시 집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41세가 된 지금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렌는 더 이상 분노로 말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것은 그보다 더 무거운 것, 명료함이다. 뒤를 돌아보며 그는 자신의 실수들, 놓친 기회들, 그리고 신체적 쇠퇴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또한 커리어가 단 한 번의 부상이나 한 시즌의 부진만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말해졌거나 말해지지 않은 말들에 의해, 그리고 지지가 사라지는 순간들에 의해 형성된다. 이 5개의 이름은 복수를 부르는 외침이 아니다. 그것들은 고통의 표식이며 기억에 새겨진 교훈들이다. 토레스는 살아남기 위해 선수 시절 침묵을 선택했다. 이제 그는 숨쉬기 위해 진실을 선택한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그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5명이라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는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